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웨비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어, 네, 저는 이제 사이람의 배수진 차장이고요. 오늘 이제 8월 말이자 이제 금요일인데, 되게 다들 많이 바쁘셨을 텐데, 특히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준비 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 드렸던 것처럼 그 지식 그래프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어떤 융합이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저희가 이제 좀 자리를 마련했고요. 특히 이제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뭐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이 항상 이제 어떤 그 연구의 결과로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텍스트들을 이제 어떻게 의미 있는 그래프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네,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연구 사례랑 저희가 이제 데모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네, 천천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의 개요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먼저 이제 오늘 주제 키워드 중 하나인 지식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 그래프, 이제 널리지 그래프라는 이제 용어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지식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어떤 현실의 객체랑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그래프형 데이터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개체들이 이제 일단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작품도 개체로서 등장을 하고 모나리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소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들 간의 관계가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모나리자는 루브르에 있다. 그리고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다. 릴리는 다빈치에 관심이 많다. 뭐, 그리고, 릴리는 제임스의 친구다.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이제, 객체와 함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전에 조금이라도, 네, 소셜 네트워크 분석. 사실 왜 저희 이제 넷마이너나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지식 그래프가 같은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대단히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객체와 관계를 다루든 이제 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이제 세 개의 개념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온톨로지, 지식 그래프 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셋 다 개체와 관계를 다뤄요. 관계를 다루는데 이제 조금 그 어떤 시작이나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목적하는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행위자와 관계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사회학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즉 누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로 이제 구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전통적으로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좀 비슷한 종류의 객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관계, 뭐 기업 기관들끼리의 관계, 뭐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활용되는 용어인데,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나 관계를 이제 아주 명확하고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정치 분야에 어떤 DB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사람 데이터도 있을 거고, 정당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책에 대한 데이터, 국가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하나의 각각의 개체로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이들 간에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관계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정당에 소속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정책을 발의한다. 그리고 정당은 국가를 뭐 약간 뭐
어떤 특정 국가에 이제 집권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개념으로. 네, 그렇게 이제 관계가 이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규칙은 대단히 이제 좀 약간 말씀 그 명확하고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음, 만약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사람이 정책을 발의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개체 두 개와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정책이 사람을 발의한다라고 말하면 사실 이건 이제 오류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정책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가는 관계가 필요하다면 이건 반대로 또 이제 그 정의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의미를 따라서 이제 그 규칙을 따라서 이제 관계를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어떤 가라는 당의 소속이고 그리고 그 가 당이 이제 해당 국가의 집권당이다. 그럼 이제 A는 그 국가를 집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좀 온톨로지랑 비슷하면서도 이제 좀 훨씬 자유롭다라고 일단 좀 가볍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삼중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어, 수어, 목적어로 이제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에 비하면 개체 종류나 수어 내용이 좀 더 풍부한 그런 이제 맥락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한 출처의 개체와 관계 데이터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약간 구축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초점을 두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개체와 관계를 좀 정의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면 이제 지식 그래프는 좀 더 풍부한 어떤 맥락 정보를 살려가지고 이제 그 어떤 관계를 토대로 이제 뭐 데이터를 검색한다거나 이제 뭐 탐색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응용 사례들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이 세 가지 개념, 그러니까 사실 이것저것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좀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사별점을 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그냥 각자의 영역을 고유하게 지키면서도 좀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이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융합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원래 이제 그 링크의 속성으로 만약에 텍스트형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보통 뭐 그냥 범주로서 뭐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필터링에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텍스트 속성 자체를 뭔가 이제 분석에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분석 그 관계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이 온톨로지의 어떤 그 스키마 메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지식 그래프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좀 경계가 그렇게 좀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그 어떤 관계를 다루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서 짚어봤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는 그 모두 이제 다양한 소스로부터 그리고 이제 개체랑 관계를 구조화하는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법들인데 오늘 시간은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특히 텍스트 데이터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네트워크로 구조화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동시등장 네트워크고 다른 하나는 지식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등장 네트워크는 지금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익숙하신 개념일 텐데요. 그 먼저 이제 동시등장 네트워크는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등장하는 모든 단어를 추출한 다음에 이 단어들이 이제 같은 문장이나 뭐 문단 등 이제 뭐 약간 좀 동질적인 맥락에서 함께 등장했는지를 기준으로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 왼쪽의 그림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이제 위키 문서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들을 뽑을 수 있겠죠. 네, 어떤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깝게 자주 등장한 것들끼리는 이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동시 등장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 텍스트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어떤 데이터지만, 네, 문서지만, 이제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줄글로 쭉쭉쭉 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석하기가 어려운, 특히 컴퓨터가, 네, 컴퓨터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데이터이지만,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뽑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로 시각화를 해보면, 이제 어떤 개념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어떤 주제들이 이제 서로 얽혀 있는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제 어떤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들도 이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계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식 그래프인데요. 이제 똑같이 텍스트에서 이제 뭔가를 추출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체 단어를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개체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체를 먼저 뽑고 관계를 뽑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개체,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그 관계를 먼저 식별을 하고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개체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다른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는 어벤져스 있죠. 어벤져스 시놉시스의 이제 일부를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시 등장 네트워크는 모든 키워드를 이제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체를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이제 그 다른 등장 캐릭터나 이제 개체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 이런 이제 엔티티들을 이제 먼저 식별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뭐 타노스라던가 뭐 토르라던가 이런 이제 핵심 인물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들 간의 관계는 이제 텍스트적인 맥락에서 뽑아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원문에 이제 브루스 배너가 그 스테판 스트레인지와 웡에게 이제 경고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거를 토대로 이 둘 사이에는 경고했다라는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같이 등장했다라는 관계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적인 내용을 같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뽑아내는 이게 이제 지식 그래프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요 어떤 그 개체들과 관계로 이제 구성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이런 행성들도 하나의 개체로 뽑혔고 이 행성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캐릭터들끼리 이제 그 연결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또 누구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이제 동시등장 네트워크고요. 여기서 분석한 데이터는 이제 그 임신 중단에 대한 소셜미디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연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쌍이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보시면 이제 어떤 단어가 이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들끼리 이제 같이 등장하면서 어떤 주요 내용을 형성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그 어떤 내가 관심 없는 단어들도 사실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노이즈가 많고 그리고 관계의 어떤 방향이나 의미가 없어서 이제 원인 결과 해석을 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트렌드 분석, 어떤 연관어 분석, 이제 주제 분석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식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른쪽에
네,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 어떤 하나의 뉴스를 제가 분석을 한 건데 그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카콜라에 옥수수 시럽 대신에 설탕을 사용해라라고 말한 게 있었어요. 이제 건강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서 만든 지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용된 모든 키워드가 뽑힌 게 아니라 이제 주요 핵심 행위자인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코카콜라나 펩시코 같은 이제 어떤 기업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CEO들 뭐 아니면 이제 미국 정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체로서 이제 추출이 되어 있고 이들 간의 관계도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누가 누구랑 이제 뭐 그 의논을 했다. 그리고 누가 누구는 라이벌이다. 누구는 여기에 뭐 CEO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이제 관계의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추출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탐색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의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구축할 때, 그 쉽지가 않았어요, 예전엔. 네. 그 동시 출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정의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같이 나왔으면 뽑는다. 약간 이런 이제 아주 심플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다면, 요거는, 정확하게 얘네 둘이 어떤 관계,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실 데이터 안에 풍부한 그 맥락 정보가 있어야 이제 퀄리티 있는 결과를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활용의 목적이 다르다. 활용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은 텍스트에서도 동시등장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주요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식 그래프에서는 어떤 정밀한 관계 분석, 스토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약간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아는데 강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실제로 그 텍스트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제 어떤 그 연구들, 접근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져왔었고, 그중에서 조금,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13년에 발표된 이제 논문이고요. MIT 링컨 연구소의 이제 캠벨 교수가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개체랑 관계를 식별하고, 네, 관계를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사례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인물, 조직, 장소를 식별을 했고, 이제 관계 같은 경우는 단순 동시 등장도 뽑았지만, 뭐, 인용이라던가, 이제 공동 지칭, 약간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점에는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NLP라는 자연어 처리 기술도 구현을 해야 됐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개체냐. 그러니까 왜 제 유명한 그 문장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있다. 약간 네 그런 이제 문장에서 정확하게 뭐가 이제 명사고 이 중에서도 유의미한 이제 사람이냐 뭐냐 이런 이제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이 도메인에 맞게 규칙을 정의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두 구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연구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LLM,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이 작업을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LLM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구축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개체명 인식, 뭐 이제 단어 추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인 거고. 근데 이제 물론 그 LLM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다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뻥도 잘 치고 네, 그리고 이제 모델 자체의 어떤 그 의존성,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모델을 써도 심지어 결과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아직 쓸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이 퀄리티를 높이려면 이제 고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도메인에 맞는 어떤 지식 정보, 그리고 뭐 이제 결과에 대한 후처리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LM을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이제 특히 그 현실에서 약간 직접적인 관계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실 때, 아주 그 대체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쉽게 얻으실 수 있다면 크게 이제 고민할 게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북한의 권력 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약간 이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설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네트워크를 뭔가 분석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뉴스 기사나 이제 관련 정책 보고서 같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관계망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묘사된 맥락 정보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지식 그래프는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동시 등장 네트워크랑은 또 달리 이제 구체적인 어떤 관계의 성격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이제 기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그 지식 그래프에 활용하거나 이제 분석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네,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특히 이제 문헌 연구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 고대 문헌을 분석을 했어요. 고대 문헌. 네, 고대 서적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역사 연구가 좀 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질적 분석에 많이 의존을 해왔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하면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정량화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시도해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한시대 문헌인 염철론이라는 문서를 분석했대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네, 이 문서에서 이제 인물명과 지명을 LLM으로 추출한 다음에 이 인물 간의 어떤 상호 언급 관계를 바탕으로 지식 그래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인물,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물을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식별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 간의 어떤 이제 연결 관계를 이제 요 맥락에서 같이 뽑아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시각화한 것이 바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서에는 이제 뭐 유교라던가 뭐 법가 사상이라던가 하는 이런 이제 사상적인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물과 이제 어떤 그 관계들로 잘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이제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떤 유교 사상의 중심 인물인 이게 공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공자가 아주 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이제 상왕이라는 사람은 법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자와 아주 대비되는 위치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저자는 이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유교와 법과 사상 간의 어떤 그 대립 구도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재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양 어떤 진영을 융합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헌에서 뽑아낸 거지만 어떤 실제 그 당시 어떤 사상적인 대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헌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정치 행정 분야 적용 사례인데요. 이 연구는 그 텍스트에서 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그 LLM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LLM을 활용해서 정치 뉴스 기사에서 이제 국회의원 이름들을 식별을 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어, 그리고 이때 뽑아낼 때 추가로 약간 긍부정, 감정까지 같이 추출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B를 공격했다. 뭐 이런 식의 텍스트가 있을 때는 A, B, 어택이라고 뽑고 마지막에 이제 네거티브 이렇게 이제 긍부정 감정까지 같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국회의원 간 지식 그래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 일부가 이제 이 논문에서 보여지는 이제 국회의원 간 네트워크여서 좀 어지럽게, 네, 약간 필터링을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좀 어지럽게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는데요. 그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정보를 따로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입법 활동 중에서도 그 입법에 동의한 여부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두 의원이 같은 이제 법안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 정보를 그 아까 이제 그 뉴스에서 뽑아낸 그 두 의원 간의 관계와 한번 어떻게 보면 비교 검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본적인 속성 정보, 그러니까 동일 정당이냐, 그리고 같은 지역구 출신이냐, 그리고 요건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 앞에서 만든 뉴스 내 관계가 있냐 없냐, 네, 이거와 이제 감정까지 같이 이제 약간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법안에 같은 의견을 냈는지를 이제 회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결과는 이제 그 텍스트에 나타난 의원 간의 관계는 입법 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린 재밌는 포인트가 언론에 드러나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사실 텍스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정치적인 어떤 동맹이나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반영한다라는 거가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어떤 그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 구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비공식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데도 이 텍스트에서 관계를 뽑아내는 게 유의미하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일종의 조직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직 형성 원리, 조직 관리를 이제 약간 그 어떤 조직 내 담론 분석으로 이제 풀어낸 사례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들이 이제 발행한 문서를 먼저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이 무장단체들의 주요 토픽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 얘네들이. 일단 주요 토픽을 뽑았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이제 심층 인터뷰 자료에서 이 이제 무장 전투원들 간의 어떤 관계를 이제 또 따로 구성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나는 뭐 A와 함께 뭐 전장을 누비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동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 규칙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 만든 이제 담론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이 구성원들이 관계를 만드는데 담론의 공유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제 이 링크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이 네트워크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분석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ERGM 같은 건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담론이 유사할수록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된다라는 어떤 가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그 담론을 공유하는 게 전투원들끼리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제 이 오른쪽에 요 이제 그 그래프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이제 이 X축 부분에 토픽을 얼마만큼 공유하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선은 뭐냐면, 하나는 실선이고 하나는 점선인데, 이제 권력의 수준이 같은 건 실선, 그리고 권력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좀 상사와 뭐 이제 좀 밑에 있는 조직원 이 경우에는 이제 권력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권력 수준이 같은데 이제 그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담론,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한 연구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 분석이랑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적인 이 조직의 어떤 내용적인 분석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 조직의 구조를 이제 어떤 조직의 어떤 맥락, 조직에서 이제 그 공유되고 있는 어떤 이제 관심사들을 이제 그 같이 설명했다는 것에 이제 좀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거는 공급망 복원력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에 좀 더 가까운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좀 이것도 흥미로운 사례여서 가지고 와 봤고요. 이 연구는 이제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이제 여러 공급업체가 있는데 대기업의 그 1차 공급업체는 상대적으로 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이제 하청. 네, 거기까지 내려가 보면 이 회사들이 있는지, 뭐, 정확히 뭐, 매출 규모는 얼마인지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추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하청의 어떤 중간 부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를 이제 빠르게 좀 사전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 지멘스라는 회사의 이제 내부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공개된 어떤 기업 정보를 통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 바로 지식 그래프의 그 스킴인데요. 이제 뭐 국가 그리고 뭐 서플라이어 공급업체 그리고 뭐 원자재 뭐 이런 이제 한 8개 정도의 개체 유형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11개 정도의 네, 관계를 정의를 해가지고 지식 그래프를 구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공급 업체들 간의 그 납품 관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요도 분석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로 이제 어떤 핵심적인 연결점이랑 이제 리스크 요인을 이제 식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 네트워크 상에서, 공급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급망에서 이탈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어 보이는 사례라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접근 방법 그리고 연구 사례까지 한번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실제로 텍스트에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네, 보시는 화면은 그 지금 넷마이너라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 툴 저희가 개발한 거죠. 간혹 저 이거를 그 해외 외산 프로그램이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한 네, 국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한 넷마이너라는 툴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맥 버전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맥북, 사실 제가 제일 기쁩니다. 제가, 제가 개인 맥북으로 이제 실제 정말, 정말 그 넷마이너 저희 회사 툴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기쁜데, 그래서 오늘 이제 웹이나 이제 데모는 네, 맥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데모로 제가 분석해 볼 데이터는 이제 뉴스 데이터이고요. 사실 어제자 되게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그 독일, 프랑스, 뭐 영국이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 이제 유엔의 제재 복원 절차를 이제 곧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일단은 먼저 동시 등장 네트워크와 그리고 지식 그래프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분석해서 시각화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한번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넷마이너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 파일에 임포트에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면 되고요. 넷마이너 4를 쓰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이제 메뉴 구조가 달라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했어요, 넷마이너 4는. 근데 이제 데이터 포맷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좀 메뉴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딱 두 가지로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트럭처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엑셀 형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포맷으로 이렇게 뭐 행과 컬럼으로 나눠져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데이터는 CSV든 그리고 엑셀 파일이든 다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이제 언스트럭처드 같은 경우는 그냥 txt 파일로 어떤 구조 없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오실 때 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뉴스 데이터는 txt 파일 하나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unstructured로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해주는데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영문 기사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기사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사 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추가해서 임포트를 해오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바로 추가가 됩니다. 열어보면은 이제 네, 기본적으로 파일 경로가 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 전문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동시 등장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리 프로세스의 텍스트의 워드 네트워크라는 메뉴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동시 등장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건데 코어커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그 문서내에서 등장한 그 관계들 그 키워드들을 모두 관계를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이제 난 그 중에서도 좀 가까운 것들끼리만 연결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시면 돼요. 그 넷마이너 4 기준으로는 워드 네트워크 그 플러그인에 있던 메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데이터 아이템, 네, 뉴스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분석할 텍스트 컬럼을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제 메인 프로세스에서 이제 언어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좀 내부적으로 중국어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랑 이제 한국어가 가능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문자 처리 부분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시면 그냥 다 소문자로 일괄적으로 바꿔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소문자 처리는 배제하고 런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처리가 끝났고요. 여기 워드 네트워크로 가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그 기사에서 뽑혀진 키워드들이 쭉 나오고, 이 하나의 행이 바로 이제 이 서로 다른 키워드들끼리 같이 등장했다라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웨이트는, 그래서 얘네 둘이 얼마나 자주 나왔냐를 의미를 하는 정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석이나 시각화에 활용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애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로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빠르게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비주얼라이즈의 네트워크 가면 되고요. 여기서 대상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시각화 레이아웃 알고리즘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D3라는 걸 쓰는데, 저는 이 알고리즘도 좋아해요. 네, 이게 좀 약간 그 어떤 커뮤니티 구조가 좀 더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각화를 빠르게 해봤어요. 아까 그 텍스트에서 뽑은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텍스트에서 뽑은 키워드로 만든 이제 시각화 결과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한 어떤 뭐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이제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시각적으로만 봐도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핵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네.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도 엄청 많고, 이제 전역적으로 뭔가 좀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제 이란이라는 키워드죠. 사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이제 그 외에 어떤 이런 이제 스냅백이라던가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요 자체는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주변에 어떤 또 약간 좀 더 큰 그룹을 연결해주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뭐 중요도 이제 특히 비트위니스 같은 이제 그런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중요하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IAE라던가 이런 단어들도 이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동시 출연 네트워크, 동시 등장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이 뉴스에서 어떤 이제 개체, 어떤 엔터티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좀 심플하게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석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싶을 때는 이제 소개드린 지식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편리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는 그러니까 지금 그 실험실 기능에 저희가 실험실 기능으로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LLM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 LLM을 이용할 수 있게 LLM 쪽에서 발급받은 API 키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금 넷마이너 5에 그 AI를 이용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분석 결과를 해석해주는 AI 어시스턴트도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사실 키 하나만 딱 등록해 두시면 지금 저희가 뭔가 제공하고 있는 AI 관련 기능들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지금 연동하고 있는 게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API 키 없이 로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라마 쪽의 모델이 있는데, 어, 그, 챗GPT나 제미나이 중에서는 제미나이 쪽에 그 키를 발급받으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챗GPT는 무슨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API로 쓰려면 유료예요. 근데 제미나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이제 여기 프리프로선스에서 이제 AI 어시스턴트 모델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발급받은 API 키랑 이제 어떤 모델로 이제 실행을 할 거냐를 여기다 이렇게 정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발급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저희 헬프를 클릭하시면 매뉴얼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겠으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럼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튼 그 널리지 그래프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데이터를 선택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선택하고 사실 여기서 바로 런을 해도 돼요. 바로 런을 해도 되는데 이제 바로 런을 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텍스트를 이제 LLM이 판단해서
LLM이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개체인지,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뭔지를 이제 약간 이제 그 LLM의 어떤 판단에 완전히 의존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choose no type이라는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약간은 내가 좀 규칙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범위를 이제 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여러 가지 개체는 필요 없고, 요 기사 속에서 사람만 뽑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좀 기본적인 어떤 제약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에서 이제 사람이랑 기관만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렇게 선택해서 런을 누르면 이제 어, 이제 LLM에서 이제 저희가 준 이제 규칙에 따라서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개체와 그리고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규정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끝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이제 오버뷰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이제 여기 이 텍스트에서 뽑아낸 개체의 개수 여기는 20개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개체의 타입 이거는 2개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서 2개만 설정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관계의 총 개수 33개고요. 그리고 관계 타입도 이제 여기서 그 맥락에 따라서 뽑아주니까 그거는 이제 13개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통계 정보가 나오고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또 노드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뽑아낸 이제 그 주요 개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관은 이런 것들이 뽑혀 있고, 그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뽑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는 이렇게 하나의 행이 이제 관계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맥락 정보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뽑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또 커뮤니케이트, 뭐 컴플리트 이런 이제 다양한 관계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아까처럼 에드투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추가해 주시면 여기 넷마이너의 이제 다른 모든 기능들, 네, 이 네트워크를 인풋으로 받는 모든 기능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네, 미리 이제 그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좀 뽑아놨고요. 요거를 이제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어떤 번? 시각하고 여기 이제 옵션들을 좀 적용을 해주면 그 어떤 이렇게 막 노드들이 조금 더 가깝게 등장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노드 사이의 이제 파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제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핵심 인물은 누구냐, 핵심 이제 개체는 뭐냐, 그 누구냐,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끼리 하위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 센트럴리티에서 이제 핵심적인 개체를 이제 정량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여기 프로세스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 안에서 이제 이 관계 안에서 이제 어떤 개체가 중요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 센트럴리티도 정렬해 보면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러한 개체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데이터셋에 추가를 해서 이제 다른 분석에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하위 그룹을 찾겠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커뮤니티 분석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루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고 좀 정확하게 그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트위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링크의 매개 중심성?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 매개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링크를 하나씩 약간 잘라가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인데, 그래서 좀 약간 직관적으로 사람이 보면서, 약간 이 커뮤니티의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나뉘어지는지 그 어떤 단계별로 쫙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루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수 있어서 한번 피트니스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웨이트를 반영할 수도 있고, 이제 방향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만든 건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반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끝났고, 분석 결과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파티션으로 나오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이제 그 링크를 잘랐을 때,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나뉠 때까지 링크를 없애는데, 딱 커뮤니티가 딱 두 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결과를 하나 이렇게 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커뮤니티 번호예요. 이 각각의 노드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소속 번호인데, 여기 보시면 얘만 이렇게 딱 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커뮤니티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또 링크를 막 자르다가 또 그룹이 분절됐을 때 그럼 이제 또 그 결과가 두 번째에도 추가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이제 노드가 다 완전히 다 따로따로 끊어진 상태로 될 때까지 이렇게 그 분석을 반복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나누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애들을 하면 노드의 속성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좀 이제 아까 분석했던 요 값들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했던 이제 중심성이랑 이제 그 커뮤니티 방법들을 추가를 해놨고요.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에 여기서 이제 노드와 링크 탭에서 각각 이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커뮤니티 분석 결과는 이제 요 색상이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라벨은 좀 너무 크니까 줄여볼게요. 네. 색상이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끼리 좀 서로 뭉쳐져 있냐, 같은 그룹에 있냐를 이제 좀 한눈에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성 분석 같은 결과는 이제 사이즈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뉴스 데이터에서 떤 이제 핵심적인 개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개체들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이제 뭔가 그룹을 형성하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시각적으로 딱 요약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데이터,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건 제가 5 들어가면서 이제 되게 좋아진 기능인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음, 이렇게 센터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각화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를 이제 뭐 그 원래 그 뉴스의 내용의 이제 맥락적인 분석이랑 같이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제 요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룹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그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 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대척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이제 어떤 이제 다양한 관계들을 이제 응집돼서 이제 이루고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는 그 이제 핵 관련 이제 기관들끼리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잠깐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그 어떤 하나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내용도 분석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분야별로 텍스트 데이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은 이제 그 분야에 막론하고 그 다들 한번 쉽게 해보실 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데모를
가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데,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내용처럼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간단하게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저런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많이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데모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추가로 그 약간 오늘 데모에서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텍스트에서 추출한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노드 특성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약간 그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래프 신경망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뉴스 데이터에서 이제 이해관계자, 행위자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고 그 개체들의 어떤 그 이슈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별도로 했다고 만약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새 기사를 수집했을 때 이제 새 개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이슈에 대한 이제 태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존에 이제 학습했던 그 정보를 토대로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의 이제 성향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구조를 좀 예측에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또 별도 웨비너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식 그래프랑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뭔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연구 사례도 이제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제 원래는 되게 어려웠던 작업이지만, 이제 뭐 LLM이나 이제 다양한 기술들 덕분에 이 작업이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쉬운 접근 방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연구에도 적용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게 툴을 제공해 드리지만 사실은 실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서 네,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요청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